경제 자기관리 전문 채널 임철순TV. 안녕하십니까. 임철순TV의 임철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네수엘라가 몰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한국 경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베네수엘라가 간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매년마다 수십 퍼센트 GDP가 감소하고 있고, 최근 몇 년간 수백만 명이 탈출했고, 2019년 빈곤율이 90%에 달하였습니다. 2018년 물가 상승률은 137만 %에다가 약탈 강도가 끊이지 않고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영상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한국은 베네수엘라에 비해서 경제가 훨씬 견고하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처럼 급작스럽게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석유 의존도에 기대한 베네수엘라에 비교해서 한국은 다양한 산업이 이미 발달했고 세계적인 무역 대국인 만큼 견고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다만 한국 경제가 베네수엘라가 몰락했던 길과 비슷하게 따라간다면 장기 불황을 피할 수 없고, 장기 불황 속에서 세계 경제에 강한 충격이 오거나 신흥국이 무너질 때 도미노적으로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경제 실패를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지난번 베네수엘라 실패 사례와 한국의 사례를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째, 베네수엘라는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박해서 세계와는 동떨어진 경제 정책으로 인하여 나라가 무너졌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은 정부 지출을 크게 늘림으로 인하여 하락하는 경제를 방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복지기금 확대와 더불어 세금 위주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경제 논리에 의해서 시장 자유를 중시하고, 정부는 통제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시장의 참여자로서 너무 지나친 개입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양극화 심화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분배라는 것은 경제가 성장하는 범위 내에서, 그 안에서 조절해서 나라의 경제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속하는 것이 좋지만, 갑작스러운 재정 확대와 복지 확대는 국가 부채를 늘릴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케네스 로거스 교수님은 수백 년간 국가 부도를 맞은 66개의 국가를 연구했는데, 규모 외에 방만한 지출을 일삼았던 국가가 대부분 이에 속했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베네수엘라가 몰락한 이유는 정권 유지를 위한 포퓰리즘을 남발했다고 하였습니다. 한국도 지금 상당수 정책은 포퓰리즘적인 것이 많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민중 영합 정책은 현실적인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워낙 그동안 튼튼했고 반도체와 같이 기둥이 버티고는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지속된다면 내부적인 디플레이션과 외부 충격에 의해서 경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베네수엘라의 몰락 이유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반미와 같이 세계와 역행하는 정책을 폈다고 하였습니다. 미국 위주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아시아권의 국가들이 협력하는 최근의 상황을 보면 북한과의 관계나 한반도 전체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시에이가스 혁명으로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 더 이상 국제 질서의 경찰로서의 역할을 가져가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로 상징되는 국위 위주의 정책은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실질적으로 미국 주도의 세계에 위협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이 열매만 가져가는 시스템을 부수고 견제하는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한미 동맹이라는 튼튼한 관계를 버리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고 하면 관세나 여러 가지 제재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몰락 이유 네 번째는 한번 정부 지출을 늘려서 복지를 맛보면 이것을 바꾸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2060년도에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같은 다른 보험도 지금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고용보험 지급 속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는 또 다른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복지로 인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맛보고 공짜 돈도 계속해서 지급해주거나 고용률 유지를 위하여 노인들의 공공근로 참여 등의 기금을 계속해서 쓰다 보면 경제를 긴축해야 할 시점에서 이를 시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혜택을 맛본 국민들은 선거에서 긴축 재정보다는 계속해서 확대 재정을 펴는 쪽에 표를 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경제 상황은 견고하게 쌓아올린 성이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처럼 급작스럽게 무너져 내리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방향을 틀지 않으면 오랜 장기 불황 속에서 가정 경제가 무너져 내릴 수 있고 이것이 외부 충격과 맞물리거나 내부 환경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 이르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의 자율에 최대한 맡겨야 하고 작은 정부로 가야 합니다. 한번 늘어난 재정은 계속해서 많은 세금이 필요하고 이것은 젊은 세대의 미래 부담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비대한 정부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안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소주성, 최저임금 증가는 속도를 조절해야 하고 탈세 등 조세 포탈을 철저하게 감시해서 국가 재정을 늘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한미 동맹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반도체 의존의 산업에서 벗어나서 로봇, 인공지능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해서 산업의 다양성을 늘려야 합니다. 이것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보완해 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양극화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약자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기구를 통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오늘은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길로 가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고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